전국의 EBS 애제자들 정말 반갑습니다. 우! 자, 선생님의 바이올로지 실험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지.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pH와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 몸속에 이 체액의 pH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. 그런데 혹시나 자, 화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이 pH에 대한 거 잊어버린 애제자들 있을까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하고 실험에 들어가도록 할게. 자, 그러면 pH가 뭐냐? 자, 이 pH에서 H라는 거 자체가 H 플러스 이온, 그러니까 이 수소 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이 수소 이온 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pH 7값 알아놔야 돼. 요 7이 딱 중성이야. 자, 그러면 물의 pH는 사실 뭐가 되냐면 pH 7이 되는 거거든. 중성이 되게 되고 이 pH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산성에 가까워지게 된다. 산성에. 그런데 자, H 플러스 이온, 요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산성이잖아. 그런데 오히려 숫자는 왜 줄어들수록 산성이 되나요? 이 pH가 역수의 로그값, 마이너스의 로그값을 취하기 때문이거든. 그런데 자, 이 우리 실험 강좌를 고1, 2, 3 모든 애제자들이 보고 있을 텐데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애제자의 경우에 아직 로그 안 배웠을 거야. 그런데 이 로그값까지는 꼭 알지 못해도 괜찮고 뭐만 이제 체크해주면 되냐면 pH 7이 중성이고 값이 줄어들수록 pH 값은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산성이다. 요거는 알아둬야 되겠어. 그리고 이 로그라는 걸 취하다 보니까 pH에서 1 차이가 나는 게 10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. 그러면 pH 2하고 pH 3이 있어. 그럼 어떤 게 더 산성이야? 숫자가 더 작은 게 더 산성이라니까. pH 2가 더 산성이 더 큰 거다. 그런데 1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pH 3보다는 pH 2가 10배나 더 산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그럼 pH 2 차이는 몇 배 되겠어? 100배가 되게 되는 거지. 그지? 그리고 자, pH 7에서부터 자, pH 14까지 값이 있게 되는데 자, 14까지 값이 있는데 pH 14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더 무슨 성이 되냐면 염기성이 되게 되거든. 염기성이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pH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pH와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이게 바로 뭐냐면 pH 미터야. pH를 잴 수 있는 장비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pH 노드를 이제 다 잠그게 되면은 그 pH 값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게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이 pH 미터라고 불러주는 장치가 되고,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눈으로 바로 색깔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pH 시험지라는 거야.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랑은 조금 다른데 이 pH 시험지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 pH를 색깔로 알 수가 있는 거야. 리트머스는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밖에 못 알려주게 되지.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화려한 색상표로 그 각각의 pH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. 자,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, 지금. pH 시험지라는 거지. 그래서 pH 시험지가 잔뜩 들어있는 거 지금 볼 수가 있지, 그지? 요거를 이제 일부 실험에 이제 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잘라놨는데 이 pH 시험지도 종류가 좀 다양해. 지금 보면 요 옆에 있는 것은 또 pH 값이 틀리다. 그래서 이제 자, 색깔 자체도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. 색깔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색상표에 나타난 색상도 또 역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거든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애제자들이 보기에 왼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pH 1에서 11까지의 값을 알 수 있는 pH 시험지가 되고, 그 다음에 자, 오른쪽에 있는 것은 pH 0에서 14까지의 값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pH 시험지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 우선 산성 대표인 염산으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. 자, 그러면 이 염산을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, 샤알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 볼게. 자,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 요건 지금 현재로는 좀 상당히 농도를 좀 묽힌 편이야. 묽힌 염산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pH 시험지를 갖다 대볼게. 어떻게 색상이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. 오, 자, 야, 완전히 빨갛게
빨갛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지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빨간 색상을 나타내는 게 도대체 pH 값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거의 pH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다. 그지?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 보여준 염산은 pH 1에 가까운 염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색깔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야. 자, 이제 체액 중에서 침의 pH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텐데, 자,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침을 여기다 모아놨어. 실험하려고 내내 뱉었단다. 우리 애제자들을 위해서. 그러면, 자, 선생님 침을 샤워에다 붓고 도대체 pH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. 자, 좀 끈적하군. 자, 지금 노력했어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, 자, pH 시험지를 적셔 볼 텐데, 자, 무슨 색깔이 나는지 한번 볼까? 자, 보니까 선생님은 절대로 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리언 같은 건 침이 황산이었잖아. 그런데, 자, 정확하게 pH 7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. 자, 선생님 괴물이 아님을 증명한 거고, 우리 체액 속의 침은 중성 pH 7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실험이야. pH 7 무슨 성이라고? 중성이라고. 알겠지?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, 자, 쌤이 침을 좀 더 모았어. 더 모았는데, 우리, 자, 조연출님의, 조에이리님의, 자, 침이야.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, 이렇게, 워낙 이렇게 열심히 또 촬영에 임하시다 보니까 지금 거품 부글부글 무지하게 많이 모아주셨어요. 그런데 우리, 자, 그 조연출님께서도 과연 괴물이 아니신지, 자, 에어리언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.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샤워에 불 필요도 없어요. 막 푹푹 적셔져요. 자, 이 끈적거림. 자, 그러면 역시 와 정확하게 pH 7. 자, 조연출님 우리는 둘 다 괴물이 아니에요. 다 중성이에요. pH 7입니다. 자, 침은 pH 7인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. 우리 애제자들 침도 다 pH 7이 될 거야. 그런데 가끔 이런 실험을 했을 때 혹시나 뭐 pH 4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. 쌤 저는 몬스터가 아닐까요? 그 전에 사이다 마신 거예요, 사이다. 탄산음료 마시고 재거나 하게 되면 그게 입속에 남아서 산성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야. 자, 이제 염기성 용액을 한번 봐야 되겠지. 여기 수산화 나트륨 용액 보이지, 그지? 쌤 손톱에 떼꼈어요. 이렇게 또 그 수강욱에 올릴 거지. 이거 떼낀 게 아니라, 우리 아까 실험하다가 요오드 튄 거야, 요오드. 요오드 이거, 절대로 때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해둔다. 자, 그러면 이제, 쌤, 무지 깨끗해? 자,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, 내가? 자, 수산화 나트륨을 지금, 이제,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었어요. 그러면, 이거를 한번 이제 또 pH 시험지에다가 적셔 보도록 할게. 우와! 자, 아까 우리 염산을 적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색상을 볼 수가 있고, 이건 정확하게 지금 현재 pH 얼마 값을 보이나, 11 값을 보이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거든. 그런데 이 pH 11까지 밖에 없어. 이 pH 시험지 자체가. 그러니까 11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. 그러면 요럴 때 또 다른 pH 시험지가 필요하거든. 자, 다른 종류의 pH 시험지 쌤이 또 보여주도록 할게. 자, 아까 색깔이 조금 연했던 거 있지. 그지? 근데 요거는 간격이 지금 보면 pH 2, 4, 6, 8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. 그치? 2, 4, 5, 6, 7. 요쪽은 좀 또 제대로 1 간격으로 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간격이 좀 다른 pH 시험지가 돼. 그 대신에 어떤 값을 잴 수가 있냐면 10, 12, 14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 이상 되는 그런 pH 값을 잴 수가 있거든. 그러면 자, 도대체 이 수산화나트륨 얼마가 되나? 와, 적셨더니 pH 14의 값을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지. 그래서 아주 많이 염기성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. 실험 결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. 처음에 쌤이 염산을 보여줬는데 pH가 얼마인 거 체크할 수 있었어. 1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. 그런데 염산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더 묽어지면 pH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. 자, 그리고 침의 pH를 쟀어. 이건 중성인 거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pH 7인 상태를 우리가 색깔로서 구분할 수 있었었다. 자, 그리고 비누의 제조의 재료가 되는, 그래서 비누도 염기성이거든. 재료가 되는 수산화 나트륨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지금 pH 11 값을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다른 pH 시험지로 측정을 했더니 pH 14 값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야. 자, 그러면 쌤이 이렇게 pH 중에서 산성이 되는 거 뭘로 보여줬었어? 염산으로 보여주고, 염기성이 되는 거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보여줬었다. 그치?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체액 중에서, 자, 침의 pH가 얼마라는 사실,
pH 7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했거든. 요거 중성이라는 사실 오늘 확인을 했잖아. 그런데 자, 우리 이 소화관을 타고 내려갈 때 여기 식도를 지나가가지고 위로 가게 되면 이 무서운 염산이 바로 우리 위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위액의 pH는 얼마가 되냐면 위액의 pH는 pH 2 값이 되게 돼. 그러면 이 pH 2라는 것은 대단히 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, 그지?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, 실험할 수는 있어. 선생님 지금 웩 하고 토해가지고, 그 다음에 또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. 해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뭐 억지로 또 이렇게 토하려면 힘들어서, 억지로 토하지 않고 선생님이 자 우리 EBS 선생님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서 같이 회식 후에 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토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나에게 실험을 하라는 기회야. 그러면서 선생님이 pH 시험지로 선생님의 위액의 pH를 딱 재봤거든. 그 순간에 사진 보여주도록 하마. 자,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선생님이 토해놓은 거 조금 흉측스럽긴 하군. 그런데 여기에다가 pH 시험지를 딱 갖다 댔더니 정확하게 pH 2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어서 pH 2 값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. 그럼 이렇게 우리 위액의 pH는 얼마라는 사실, 2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위액은 pH가 2인 사실 확실하게 확인했지. 그런데 자, 장액 속에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. 이 장액의 pH는 얼마 값이 되냐면 약 pH 한 8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. 그런데 장액도 토해서 올리나 이건 불가능하다, 그치?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 pH 8이라는 사실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 위에서는 대단히 산성이었잖아. 그런데 이자액이라든지 또 쓸개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위액을 중화시키고 살짝 염기성까지 가는 거지. 아주 약염기성인 상태에 pH 8까지 가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장액은 pH 8이 되는데 우리가 이 체액의 pH가 중요한 게 자, 여태 효소에 관한 실험 열심히 했었잖아. 그 효소 생체 촉매가 최적 pH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었어. 그래서 자, 침 속에 못나제, 아밀라제, 이 아밀라제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거는 pH 7을 좋아하겠지. 7에서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야. 그러다가 윗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반응을 안 해. 그럼 위에서는 pH 2에서 작용하는 뭔신 윗속의 소화효소 펩신이 단백질을 마구마구 뽀개주고 있을 거라고. 그러고 나서 그러면 트립신 같은 자 효소는 소장에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. 그럼 이런 효소는 어디에서? pH 8에서 잘 작용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실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. 자, 다음 그래프에서 간은 소화관을 통과할 때 음식물의 pH 변화를 나타냈다 그랬어. 그런데 자, 입속에서는 pH 7이다가 위에 가서 뚝 떨어졌지. 얼마로? pH 2로 떨어지다가 장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pH 8이 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다. 그런데 자, 효소의 반응 속도가 윗속에서 작용하는 펩신은 pH 2에서 가장 잘 작용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침 속의 아밀라제는 얼마에서? pH 7에서 그리고 트립신은 pH 얼마에서? 8에서 잘 작용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별표 5개짜리 무지무지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문제 안 내면 낼 게 없어요. 이 파트 나올 때 효소와 관련된 거 할 때는 꼭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. 자,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. 이 그래프를 종합해서 얻은 결론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. 그런데 자, 위액하고 이자액이 각각의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pH를 유지시킨다 그랬는데 위액은 pH 얼마 2 정도 되는 그 pH를 유지시키게 되고 이자액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소장에 들어가서 장액하고 섞이게 돼. 그러면 소장 속에 들어있는 이 장액은 pH 얼마 정도? 8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 적절한 pH에서 각각의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. 그럼 요거는 맞는 얘기네. 그럼 정답을 벌써 1번에서 만났다, 그지?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, 2번 보도록 할게. 소장에서 모든 소화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절한 pH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소화효소가 다 소장에서 작용한다. 이거는 말도 안 되지, 그지? 그러면 이 소장의 pH가 pH 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pH 2에서 가장 최적
pH여서 잘 활동을 하는 펩신 같은 효소는 pH 8에서는 제대로 작용할 수가 없거든.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. 그다음에 침 아밀라제는 입과 소장에서 동일하게 작용할 수가 없지. 최적 pH가 다른데 자 작용할 수가 없어. 그다음에 소장에서 펩신하고 트립신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펩신하고 트립신, 펩신은 pH 2를 좋아하고 트립신은 pH 8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용할 수가 없겠지. 소장에서는 트립신은 잘 작용을 하지만 펩신은 거의 작용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. 그리고 모든 효소는 동일한 효소에서 작용한다. 이거는 분명히 틀릴 거고 특히 있잖아. 우리 문제를 풀 때 모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주로 틀릴 가능성이 커요. 왜? 예외가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. 그치?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1번이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. 자, 지금 본 실험들은 또 우리 생물 영역뿐만 아니라 고1 과학의 화학 파트에서도 산과 연기에서 또 다시 공부하게 되고 화학2를 공부하는 애제자들한테도 이 pH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. 그러니까 오늘 실험들 잘 정리해서 생물, 화학 모두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도록 하자. 자, 오늘 실험 결과 잘 정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실험 재미있는 바이올로지 실험에서 또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. 그러면 우리 EBS 애제자들 안녕.